인생을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는 한 번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선택을 마음껏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성실한 아이로 지내야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며 자신의 욕망을 뒤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배우자와 자식이라는 존재가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제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당위가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어느새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따뜻함을 증명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서서히 소모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주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나만을 위해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이 질문은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지금부터라도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남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젊음도 건강도 잠깐의 행복조차도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삶이 틀렸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랑을 배웠고 책임을 배웠고 또 사람으로서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때에만 완전해진다. 우리는 평생 사랑을 베풀었지만 정작 스스로를 사랑한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제 자신에게 돌려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과하듯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저를 보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니라 남은 생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영혼의 권리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평생 뒷자리에 서 계셨던 당신이 마침내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 나오시는 순간 세상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살 때 가장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그것을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건강과 기분을 먼저 챙겨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작은 존재는 어느새 우리의 하루 전체를 점령합니다. 밤새 아이의 울음에 깨고 아이의 일정에 맞춰 살며 우리의 젊음과 체력과 시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는 부모님이 늙어가시며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내 삶이라는 공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68세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남편 밥 차려주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가족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중심에서는 멀어진 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뒤 허전한 집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때 찾아온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시린 공기처럼 밀려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공허였습니다.
혼자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보며 그분은 문득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는 거죠? 그 질문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뱉는 절박한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 배우자, 며느리, 자식으로 살며 그 역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부가 되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역할들이 하나둘씩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자녀는 각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멀어지고 배우자는 각자의 세계로 흩어지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순간 가슴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은 아프지만 동시에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남에게 바쳐 살아오신 분들은 정작 자신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기대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우리가 평생 기대어 온 대상이 떠나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 자신에게 기대어 살아갈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내어드린 시간과 마음,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오셨기에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선언은 자기 중심적 선언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둔 삶을 되찾는 선언이며 남은 생을 온전히 살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십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은 제 가정을 꾸미고 바쁜 삶을 살아가며 배우자는 어느새 서로 말수가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조금씩 외로움이 깃든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 70대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숨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분은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활기차게 지내셨고 모임의 중심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자리로 돌아가고 그분도 누군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연락을 망설이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는 정리되고 남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분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외로운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외로우니까 이제는 제가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깊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마치 결핍이자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생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줍니다. 젊을 때는 너무 분주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바람처럼 급히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고요함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드디어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았구나. 나는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 내 마음은 잘 돌아보지 못했구나. 이제는 나를 조금 돌봐도 되겠다. 외로움은 사실 우리를 비워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지는 어떤 순간에 문득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성숙한다. 이 말은 젊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이 말은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저에게 데려다 놓더군요. 이 얼마나 정직한 표현일까요? 평생 남에게 쏟아부었던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자신에게 돌릴 수 있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저는 저 자신과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영혼이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우리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바꾸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제3장을 이끌어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철학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뒤흔드는 문장들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지만 살아온 시간이 쌓인 후에 다시 읽으면 그 문장들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곧바로 들어옵니다. 철학이 책 속의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째로 설명해 주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도덕에 관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깨닫는 의미는 훨씬 다릅니다.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 싫다고 외치는 내면의 신호를 억지로 눌러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 참아야 한다는 당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희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맹자는 대인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잃고 살아왔을까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자식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우리 마음을 뒤로 밀어둔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책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본래의 자신을 회복한다. 외로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아직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그 고요 속에 앉아보면 우리는 다시 자신과 연결됩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이 되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음을 느낀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시선이 그를 흔들었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는 나이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는 늦게 찾아왔지만 그 자유가 온 순간 그는 참된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의 이 말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기대를 짊어지지 않고,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오직 내가 선택한 길을 걸으며 나답게 살아가는 삶. 이 철학이 인생 후반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며 이 철학이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질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살아오신 세월 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의 중심에서 돌아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삶의 중심이 되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기분과 가정의 평화가 중심이 되었으며 자녀가 생긴 뒤에는 자녀의 모든 일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자 책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실천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조금씩 희미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조용하지만 거대한 질문이 찾아옵니다. 왜 제 삶의 중심에는 항상 제가 없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한 66세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데 막상 제가 힘들어졌을 때는 제가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섭섭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오셨지만 그 타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자유로 다가옵니다. 관계의 중심을 자신에게 옮기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쳤던 이유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남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내 쪽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그림자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고 이제야 빛 속으로 걸어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편안한 관계만 남기겠습니다. 내 에너지를 앗아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삶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부터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중심에 두겠습니다. 그래야 남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되찾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남게 되며 그 관계는 더 깊고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특정한 역할이 남아있다고 믿으십니다. 좋은 부모여야 하고 훌륭한 가장이어야 하고 책임감 있는 자식이어야 하며 늘 성실하고 밝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묶어두곤 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직함이 우리를 규정했고 가정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라는 역할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면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두려워지곤 합니다. 한 73세 어르신께서는 은퇴 후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는데
가장이 아니라고 하니 갑자기 제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가장이라는 역할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역할이 사라진 뒤에는 공허함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분은 아주 소중한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가장이라는 역할은 제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더군요. 그 깨달음은 그분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맹자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할이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깊은 해방감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모든 문제를 떠안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강한 척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인생 후반부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평생 자녀에게 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십니다. 아무래도 외롭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가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가 커질수록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71세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연락이 없으면 너무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대는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사랑이 무거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고 느끼시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마음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존은 불행의 시작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존이 깊어지면 불행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녀를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통해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보며 기뻐하되 그들의 행동으로 내 감정이 흔들리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독립된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실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님을 더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69세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저를 더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부모님이 독립적인 존재로 설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바라봐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역시 자신만의 삶을 자유롭게 펼쳐가셔야 합니다. 삶의 대부분을 남에게 내어드리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정작 내 돈을 나에게 쓰는 것, 내 시간을 나에게 사용한다는 것에 낯설어 하십니다. 그 행위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무언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 때문일 뿐 실제로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되찾는 시기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쌓아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73세 어르신께서는 퇴직 후 자신을 위해 8만 원짜리 원피스를 하나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옷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한참 동안 거울 앞을 서성거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옷을 제가 입어도 되나요? 그 질문 속에는 죄책감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써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너무나 낯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가던 날, 그분은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볍고 상쾌하고 제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더군요. 아, 이렇게 저를 위해 쓰는 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을 존중하는 삶으로 돌아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돈은 더 이상 의무로만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쁨을 위해, 건강을 위해, 그리고 남은 삶의 품위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족의 시간을 채우기에 바쁘셨습니다. 남편의 식사 시간,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부모님의 병원 가는 시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정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내 시간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67세 어르신께서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조용한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챙기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제가 저에게 주는 상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신가요? 감정 또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중요한 주권입니다. 그동안은 참아야 했던 감정, 남에게 맞추느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분명 상처받았는데 모른 척 해왔던 마음들. 이제는 그 모든 감정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감정은 살아있는 증거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돈, 시간, 감정. 이 세 가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남은 삶을 가장 단단하고 아름답게 지탱해 주게 됩니다. 몸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피곤해도 버텨야 했고, 아파도 참아야 했고, 마음이 지쳐도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한 70대 어르신께서는 30년 넘게 허리 통증을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가장은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으셨고, 일을 쉬면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으셨다면 회복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깊은 눈물입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이나 병원 방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의 고통을 통해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쉬고 피곤할 때 멈추고 몸이 원하는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셨던 감정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참아야 했고, 억울해도 말하지 못했고, 상처받아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는 이제 그 감정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더 이상 외면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66세 어르신께서는 요가를 시작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펴지니까 마음이 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살피는 것은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을 내 것으로 다시 되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위해 사느라 바빠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내 손으로 데려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 인생은 다시 고요하게 열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관계를 넓히는 시기입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척, 부모 모임,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이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절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꼭 맞는 관계만 남기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한 72세 어르신께서는 평생 친구가 많으셨지만 정작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의무였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는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편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했거나 예의 때문에 불편한 자리를 계속 지킨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하며 너무 가까워도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도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 후반부의 가장 정확한 조언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함을 느끼는 관계만 남기시면 됩니다. 한 69세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삶을 잘 살기 시작하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너무 편안해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할 관계가 있고 끝까지 함께할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나이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만 남기겠습니다. 이 문장은 결코 차가운 선언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철학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판단,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내면화된 수많은 규칙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철학도 나라는 존재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이 말하는 철학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철학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느 74세 어르신께서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살아오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사로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느라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공책 한 권을 꺼내어 가보고 싶은 곳, 읽어보고 싶은 책, 배워보고 싶은 취미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셨습니다. 그 공책은 어느새 두꺼운 꿈의 목록으로 채워졌고 그분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에 세워야 할 나만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에게 주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 철학은 이렇게 단순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속도로 살겠습니다. 저는 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장 먼저 친절하겠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작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젊은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문장이지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실천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부의 용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로 사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당신만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있는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세월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나 자신이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당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여정 속에서 수없이 웃으셨고 많이 울기도 하셨고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지치셨고 어떤 날은 억울하셨고 어떤 날은 행복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정말 소중했던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내어드리느라 가장 중요한 당신을 마지막 순서로 미루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몸, 당신의 시간, 당신의 기쁨, 당신의 평온.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비로소 당신에게 돌아갈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은 조용히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저를 중심에 두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은 때는 시작하지 않는 때뿐입니다. 당신께서는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그동안 뒤에서 가족을 밀어주던 당신이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십니다. 관객석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의 삶이 누구보다 편안하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이 모든 이야기를 완성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나답게 살았고 그래서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삶을 응원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